자, 오는 3월 에듀파인 의무 시행 도입을 앞두고 네. 한유총에서는 예고했던 대로 크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세우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 맞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부나 정부 입장은 이미 에듀파이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립 유치원도 그 시스템에 들어오면 된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딪히는 부분인데 이게 21일 날 공청회를 열었어요. 예. 사립 유치원 한유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사장들 그리고 원장들 약 1000여 명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공청회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또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그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법이나 사립 유치원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는 문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해서 거기에 또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지난 16일 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정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작년에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령은 정부가 고칠 수가 있어요. 법안은 만들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정부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일단 에듀파인을 모든 학교에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모든 유치원들이 다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3월부터는 300명 이상,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들은 바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 하나 뭐가 들어있냐면 만약에 폐원을 하려면 3분의 2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폐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매달 말일에만 폐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유총 집행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유총이나 아니면 사립 유치원에 맞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사립 유치원 비리가 불거지면서 생겼던 문제인데 그렇죠.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 명제는 좀 예.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예. 최근 부산의 한 대학생이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관광을 갔다가 추락해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엄청난 병원비로 이 학생을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좀 송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그랜드 캐니언에 이 학생이 캐나다에 유학을 갔어요. 1년 유학이니까 제가 볼 때 단기 어학연수 아니면 교환학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예. 1년 동안 유학을 하고 이제 마지막 보통 이제 학생들이 유학이나 아니면 어학연수 끝나면 여행을 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예.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여행을 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랜드 캐니언에서 낭떠러지 추락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다쳤습니다. 늑골 골절상이 있었고요. 뇌출혈이 있어서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식불명 상태고요. 예. 치료비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치료비 자체가 비싸. 지금까지 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치료비만 약 10억 정도 들 거고 만약에 이제 한국에 치료받기로 원해서 이송을 하려면 특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자니까 의식불명 상태고 네. 그 이송비만 2억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는 병원비와 이송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청와대에 청원도 올렸고요. 국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치료하고 퇴원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10억 원이라는 치료비가 든다고 하잖아요. 병원비가. 이것 때문에 퇴원을 안 시켜주거나 미국에 출국을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보통 돈이 없는 사람도 치료를 받으면요. 치료받고 몇 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내가 얼마씩 매달 갚겠습니다. 네. 라고 합의서를 쓰면 퇴원도 시켜주고 출국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이 그렇게 합의서를 쓰고 나중에 안 갚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미국에 재입국하거나 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돈 10억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거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이 없더라도 다 치료를 해주고 20년, 30년 동안 갚겠다고 각서를 쓰면 예. 다 올 수 있게 해줘요. 다만 이제 이송비가 2억이 지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항공의료 이송 전문업체인 프로덕션 매드라고 하는 곳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조금 우리 민간 항공사나 이런 전문업체를 협조를 좀 받아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학생이 나중에 커서 조금씩 갚아가면 되잖아요. 만약 네.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국을 원한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러나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네네. 국민이 좀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문제로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었는데 네, 이 그랬죠.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해외에서 병원 치료받게 되다가 자칫 잘못해서 의료 파산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참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요즘같이 방학을 맞아서 이 배낭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 유학생들의 경우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어떤 철저한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자 보험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설마 내가 여행 가서 다칠지겠나? 네. 라는 생각에서 준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2014년도에 안재욱 씨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이분이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 휴가 중에 쓰러져서 지주 마카 출혈이라고 하는 병명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때 나온 병원비가 5억이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에서 다 커버되고 280만 원 수준인데 이게 5억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미국이 그만큼 보험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외국이. 그래서 치료비가. 그래서 가능한 한 가시기 전에 꼭 여유 있게 의료보험을 가입해라.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요. 의료보험이 끝난 지 5일 이후에 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일이 있고 또 계획이 조금 길어지면 의료보험도 반드시 좀 길게 잡아서 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안전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만일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 좀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좀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